재미는 덤, 김밥, 장박의 중국 잡학사전입니다. 김 박사님, 5월 초 5일간의 황금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이번에 저는 코로나 때문에 멀리 나가진 못하고요. 가까운 근교에 드라이브도 하고 집에서 TV 보면서 조용히 잘 지냈습니다. 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덕분에 4일 월요일 하루 연가를 쓰며 5일간 휴식을 취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러면 중국의 어린이날도 우리와 같은 5월 5일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예, 네, 어린이날이죠? 네,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예. 오늘은 중국 어린이날의 유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은 1949년에 제정된 국제 어린이날을 중국의 어린이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날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네. 체코의 리디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아동 학살을 그 기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체코의 라디체요? 체코의 리디체입니다. 리디체. 예. 어찌됐든 어린이날이 그 아동학살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리디체는 체코 프라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예. 1942년에 나치의 고관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 마을은 암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네. 그러나 나치가 그 보복으로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 부녀자 할 것 없이 주민 모두를 학살하였습니다. 그 후 1949년 11월 국제여성연합회가 모스크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학살당한 어린이들, 전쟁 반대로 또 죽임을 당한 아이들을 애도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6월 1일을 국제 어린이날로 제정하였습니다. 6월 1일을요? 네, 맞습니다. 6월 1일입니다. 중국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경무 수립 후 그해 12월 중국의 어린이날을 국제 어린이날과 통합하도록 규정하였고요. 1950년 6월 1일 제1회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 유래가 있었군요. 네. 예. 근데 좀 전에 그 중국 정부가 중국 그 어린이날과 국제 어린이날을 통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중국 성립 이전에도 중국에 그 어린이날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원래 중국의 어린이날은 1931년 상해 중화자유협회 명칭은 자막을 참고하세요. 건의돼서 민국 정부 교육부에 대해서 아동절 기념 방법이 제정되었고요. 1932년 4월 4일이 어린이날로 기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콩하고 대만에서는 4월 4일이 어린이날로 제정되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이 쉬는 날인데 중국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두가 쉬는 빨간 날은 아닙니다. 아유, 아쉽네요. 네. 2019년 8월 1일 인사부에서 발표한 법정 연휴일 휴가 관련 표준에 따르면 네. 6월 1일에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만 하루의 휴식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에는 일부 회사들은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지내라고 휴가를 주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이 어린이날에 중국 학교에서는 그 학예회나 소풍,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열어서 기념을 하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고 또 뭐 친척들은 어린이들한테 용돈이나 선물을 주기도 하는 그 축제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드물으니까 친가나 외가 쪽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자기 손자를 잘해주겠다라고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해프닝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세계 어린이들은 이 어린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린이날 풍경은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이날을 특히 6.1 소비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6.2 소비의 날. 저는 이 소비의 날이라고 부른 이유를 알겠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돈을 엄청 아이들한테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역시 김박사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네. 아동복, 학용품, 도서,
왕구까지 어린이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이 매출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즈 경제 붐이라고도까지 얘기를 해요. 키즈 경제로까지 불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이 어린이날에 대한 소비가 점차 고급화가 되고 좀 과소비 성향도 있는데요. 이는 어린이 산업에는 불황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부유해진 경제 환경과 이 한 가정에 한 자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에는 1980년부터 일가정, 일자녀 정책을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자녀를 딱 하나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치 황제처럼 떠받들어 키워서 소황제, 소공주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 비록 2015년 10월 29일에 이 한가정 한자녀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네. 지금도 뭐 양육비, 교육비 등의 문제로 젊은 층들은 많이 아이를 낳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여전히 한가정 한자녀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 덩샤오핑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생겨난 소황제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옛날의 소황제가 지금의 소황제를 떠받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빠링허우지, 링허우로 대표되는 이들이 지금은 부모가 되었어요. 네. 부모가 되어서 중국의 소비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학파 또는 정보화로 대변되는 자유분방한 모바일 세계로서 게임과 동영상을 즐기고요. 기성세대와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외국의 유행을 추종하고 부를 과시하고 또 명품 시장에서 큰 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지금 출산율은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그런 소비력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질이 좋은 상품을 구입한다라는 그런 소비 패턴이 자리를 잘 잡고 있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식품이나 이런 그 중국 상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모들이 그 수입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어린이용품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래서 어린이용품의 시장이나 수익 규모는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네. 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 진출 시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원스톱 소비 방식 등 키즈 산업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더 혁신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까지 겸비한다면 중국의 키즈 산업 공략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뭐 한자녀 정책 그리고 키즈 경제까지 참 많은 부분에 그 이야기를 해왔네요. 네, 저희가 잠깐 이 한자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이걸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중국 잡학사전 어린이날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